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어 독해를 하면서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영어 독해를 할 때 완벽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관련돼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전에도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영어 단계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강사로서는 세 가지 이제 부분이 수험생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독해용 어휘가 중요하다고 했죠. 저는 100이라고 치면은 독해용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뭐 수능 어휘나 공무원 어휘를 많이 보잖아요. 물론 공무원 어휘도 독해 지문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한 독해용 어휘는 수능 어휘도 없고 공무원 어휘도 없는 순수하게 기출 독해 지문에서 나오는 독해용 어휘들 말합니다. 저는 주로 독해용 어휘 노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보완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죠. 독해용 어휘 노트는 여러분들이 얇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앞부분부터 정리할 단어들과 뒷페이지, 뒷부분부터 정리할 단어를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어휘, 생활영어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어휘나 생활영어 그리고 복양이 있는 단어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영어 강사로서는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방직 수험생들도 소방영어 기출 어휘를 보시면은 공무원 기출 어휘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면서 모르는 어휘나 생활영어를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건 공무원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뒷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를 공부하든 유형별 독해를 공부하든 또는 영어 연도별 기출을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뒷페이지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능 어휘 교재 또는 공무원 어휘 교재랑 겹치는 부분은 복습 효과가 있을 거고, 참고로 독해용 어휘 노트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를 이것저것 여러 개 보면은 집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교재는 매일매일 1시간씩 모르는 단어 위주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주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독해용 어휘 노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봤던 어휘, 생활영어,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놨기 때문에 좀 더 눈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자. 자투리 시간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도 보라고 했죠. 왜?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니까. 이 자투리 시간만 제대로 확보하셔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중복되는 단어들은 또는 생활영어는 복습 효과가 있을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을 이러한 독해용 어휘 노트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 독해도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지문은 당연히 안 나오지만 접근하는 방법 같고 해석이 안 됐을 때 유추하는 방법 같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 해석 유추하는 연습,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는 거, 문장 구조 분석.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독해용 어휘예요. 기출 독해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지문이 너무 좋아요. 깔끔하고 좋다는 거죠. 제가 주로 소방직렬이나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독해 교재를 두 개만 추천해요. 첫 번째, 자이스토리 독해. 자이스토리 독해를 추천하는 이유는 난도가 쉽지만 해석이 너무 잘 나와있어요. 과외처럼. 그래서 좋고요. 두 번째는 기출.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지문이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기출 독해 지문에 쓰이는 독해용 어휘들을 정리하면 좋은 이유는 쓰이는 단어만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어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머지 30을 차지하는 거는 기초 문법 또는 문법 이론 그리고 구문 독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요. 문법 이론서 두껍고 이걸 언제 다 외우고 그래서 얇은 요약서 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어 강사로서는 문법이 문법 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잘 읽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왜냐면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어요.
수험생분들이 보통 상담을 해보면은, 해석을 시켜보면은, 대다수가 감으로 독해를 해요. 대다수가 직독직해를 못하고, 대다수가 끊어읽기를 못하고, 대다수가 문장 구조 분석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소방지 수험생들 상담해 보면은 소방지 영어 강사님들이 여러분 문법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구가 달라요, 얇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가 빈약하냐면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약하고,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시는, 공무원 영어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도 선생님 저 문법 이로서 너무 두꺼워요, 그냥 요약서 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문법을 등한시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론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 문법 교재는 중요하죠. 정확히 말하면 영어 강사로서는 문법 문제는 두 가지 케이스다. 단순 암기 파트,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별력을 갖는 거는 응용 파트.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응용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단순하게 암기해야 될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응용을 해야 합니다. 가끔씩 단기 학생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그 짧은 시간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게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문법 공부할 때 해석 안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그 수험생께서 연도별 기출을 안 풀어봤거나 기출을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의 차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응용 파트가 이제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맞추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해야 되지만 영어 강사로서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도 문법은 필요합니다. 왜? 독해를 잘하기 위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동사 형식을 알아야지 수험생들은 독해 문장에서 구단위에서 절단위로 볼 수 있고, 수동태를 제대로 능동태로 바꿀 수 있어야지 수동태가 쓰이면은 이게 3형식의 수동태인지 4형식의 수동태인지 5형식의 수동태인지 또는 3형식 때 대절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인지를 알아야지 빠르게 직독직해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면은 언제 명사적 용법 쓰이고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면은 한정적 용법은 뭐고 서술적 용법은 뭐고 비투 용법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고 어떨 때 부사적 용법인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아, 선생님 그거 굳이 필요한가요? 강사님들은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 문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설명한다면 이러한 문법들이 중요하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편인 영어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독해서 다 쓰여요. 이 용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로 빠르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좀 시행착오할 수 있는 게, 가끔씩 강사님들 영상을 보면은 저는 약간 우려되는 점이, 강사님들 중에서 누군가는 여러분 형식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또 누구는 여러분 이거 일본식 영어 같은 거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강사님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그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 우려되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08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그런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잖아요. 첫 번째, 강사님은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고 영어를 몇십 년 동안 공부했던 분이라서 그러한 용법 신경 안 써도 자연스럽게 해석을 잘 하십니다, 유연하게. 근데 수험생들은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용법이나 용어는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는데 문학, 비문학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사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지 독해를 할 때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강사님에게 공부를 했던 수험생들이 실천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강사님은 가능한데 수험생들은 멘붕이 와요. 문장 구조 분석을 못해요. 두 번째, 각 영어 강사님들이 모든 영역에 다 특출나면은 한 강사님한테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대다수의 강사님들은 어떤 강사님은 어휘에 특출나고 어떤 강사님은 문법에 특출나고 어떤 강사님은 구문, 어떤 강사님은 독해 특출나는데 강사를 바꾸잖아요. 거기서 학생들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강사님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갑자기 저 강사님이 이런 용어를 쓰네? 또 모든 책을 보니까 다 그런 용어가 써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가끔씩 강사님들 중에서는 여러분 오형식 없어요, 뭐 이거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강사님이 계신데, 그런 강사님은 학자가 되셔야죠. 우리가 용법을 배우는 이유는 시험을 더 빠르고 정확히 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유의하셔야 합니다. 강사님들이 보통 자신의 어떤 차별성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강사님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저 같은 말인데? 결국 바꿔서 말하는 건데? 이런 건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독해를 읽기 위해서 문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ing 쓰인다. 동명사 파트를 배우신 분들은 다 동명사를 보이고, 현재 분사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다 현재 분사를 보이는데, 동명사, 현재 분사 구별 못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계시고, 분사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정적 용법은 어떻게 쓰이고, 서술적 용법은 어떻게 쓰이는지, 분사구문 형태는 어떻게 쓰이고, 분사구문은 왜 쓰이고, 분사구문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with 분사구문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계대명사 쓰이면요, 관계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말고도 주격보호는 언제 쓰이는지, 관계대명사 안에 삽입은 어떻게 삽입되는지, 관계대명사에서 다양한 생략, 언제 생략하는지,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 복합관계 부사 다 독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비교급 해볼까요? 비교급 쓰면 비교급의 특수구문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양자 부정, 양자 긍정 어떻게 해석하는지, 전치사 파트면은 전치사 뒤에 추사명사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올 플러스 추사명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도치는 언제 도치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게 다 독해 지문 안에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당연히 어법을 모르면은 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감독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독해는 지문이 쉽거나 짧으면 통하지만 우리는 20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또 다른 것과 같이 풀어야 돼. 소방진열, 소방 방법이 어렵고, 그리고 공무원 진열 국어 말고도 영어도 어렵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말하는 거랑 수험생 받아들인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수험생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을 하냐면, 강사님들 강의 듣고 안 되신 분들이 보통 상담 와서 제가 다 교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중요하죠. 구문 독해 완전 중요하죠. 예전에는 이 공무원 시장에서도 구문 독해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대신 수능 강사님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구문 독해가 좀 보편화됐죠. 저 같은 경우는 편인영어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편인영어에서는 구문 독해는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영어 원서를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구문 독해를 통해서 직독직해하는 연습, 해석시켜보면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제 시험에서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요. 워낙 지문이 길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끊어 읽기, 문장 분석, 구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이게 30이 차지해요, 100에서. 나머지 30이 이제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 이 부분은 앞에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충분히 되신 분들이 이제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앞에서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이 리딩 스킬 들어가잖아요. 어떤 시행착오를 하면 또 스킬만 따져요. 그런 분들은 해석을 못해 아예. 리딩 스킬이라는 거는 기본 전제는 해석이 된다는 전제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도 체크하셔야 되고, 풀고 나서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풀고 나서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 소방, 공무원 영어 독해의 장점은 뭐냐면요, 답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수능이나 편입 같은 경우는 지문도 길고 독해 문제가 너무 많고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독해에서는 진짜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하고, 모든 지문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문장 중에 읽는 게 중요합니다. 워낙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무원과 소방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모든 지문 다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읽는 게 아니라 중요 문장이 있고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는 문장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답의 근거가 지문에서 어디에 있는지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지문의 답에 대한 근거는 재진수를 이용했구나. 이 지문은 답의 근거가 잘 안 나와 있지만 문맥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추측할 수 있구나. 출제자의 눈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또 오답은 출제자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오답을 낼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1치1치에서는 이렇게 오답을 내고, 빈칸 완성에서는 이렇게 내고, 순서 배열은 이렇게. 그래서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독해는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풀고 나서 분석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출제자가 의도한 매력적인 오답을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있고요. 그런 오답과 정답의 근거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추후에 시험을 갔을 때 그 분석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킬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출제자의 눈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오래 잡지 말고 일단은 읽고 넘어가자. 대신에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일단 읽고 넘어가되 자신이 해석이 안 된 부분, 윗문장과 해석이 안 된 부분, 아랫 문장의 중심 내용을 체크해가지고 둘은 순적 관계구나. 둘은 역적 관계구나. 하고 유추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에서 실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런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독해 노트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철저하게 모아놓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분석을 하자고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싸움은 독해용 어휘 싸움. 그래서 아까 독해용 어휘를 정리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이 30을 차지해요. 정리를 하자면 독해용 어휘 40, 그리고 문법,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구분 독해 30,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 30, 이렇게 100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개 파트는 다 같이 골고루 해줘야 돼요. 하지만 먼저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 하기 전에 일단 독해 문장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중요하다. 거기서 문법과 구분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질문의 취지는 독해를 할 때 해석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있는 예문이 상당히 좋거든요. 짧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어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해석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독해 따로 문법 따로가 아니라 둘은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 갔을 때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빨리 풀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석해야 돼요. 그럼 독해고요. 실제 시험에서 독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문장 안에나 하나하나 어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면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문법이에요. 즉 독해와 문법이 반대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인 기초 문법, 문법 이론에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과 구문 독해까지는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형별 독해랑 기출 독해는 달라요. 그거는 막 문장 구조에서 신경 쓰면서 해석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내용표 다 놓쳐요. 유형별 독해랑 기출 독해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하는 연습은 해석이 다 안 되더라도 빠르게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시전처럼 푸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천천히 푸세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 분들은 너무 완벽하게 해석보다는 중심 내용을 표시를 해주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하느라고 내용파 놓치면서 천천히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풀 때는 그래도 일단 문장 구조 분석을 최소로 하고, 그렇다고 막 해석 안 되고 빨리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중심 내용 표시를 해주고서 맞추기 해서 푸는 거죠. 하지만 풀고 나서 중요합니다. 리뷰할 때는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풀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문장 중에서 신경 쓰지 말고 내용 파악하면서 최소한으로 문장 분석하시면서 풀고, 하지만 풀고 나서 다시 복습할 때는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하나 또 들어와요. 선생님, 맞는 문장이요 분석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해요. 틀린 문장 내가 틀렸으니까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맞는 문장도 분석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 많이 계신데요. 하세요. 그 이유는 이 연습은요 맞고 틀리고 연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분석을 하다 보면 내가 해석 못하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맞는 문장이라도 내가 모르는 독해용 어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빠르게 분석하면서 내 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또 이 질문은 또 이 질문과도 연계돼요. 선생님, 독해 풀 때요 양치기가 중요해요? 아니면 적은 질문이라도 철저히 분석하기 중요해요? 저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양치기로 앞만 많이 풀어도 분석 안 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실력이 안 납니다. 그게 통하면 제 시생들이 왜 있어요? 제 시생들 영어 다 잘해야지. 양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한 게. 그게 아니라 적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문장 구조 해주는 거야. 풀고 나오세요. 리뷰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어 시험은 독해 싸움이다. 독해가 시험 영어의 꽃이에요. 하지만 잊지 말할 거,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독해 어휘도 중요하고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체계적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다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